안녕하세요. 10분에 책 한 권을 풀어드리는 수학생 이학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유명한 저희 세운동에서 유명한 저자죠. 브라이언 트래시의 이제 백만장자 코드라는 책에 대해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함께 읽으면 좋은 책으로 선정한 게요. 다 브라이언 트래시 책인데요. 개구리를 먹어라. 그 다음에 목표, 그 성취의 기술, 그 다음에 잠들어 있는 성공 시스템을 깨워라 라는 부분이고요. 다 이젠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이 최고임을 믿고 우선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먼저 실천하란 얘기죠. 용기를 가지고 어떤 일이든 덤벼들고, 그 다음에 멘토, 그 다음에 성공한 사람들,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을 따라해라. 그리하면 나도 그 위치에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게 브라이언 트래시의 어떤 핵심적인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브라이언 트래시는 이분이시고요. 저자 소개해드리면요, 세계적인 비즈니스 컨설턴트시면서 전문 연설가, 베스트셀러 작가인 브라이언 트래시는 글로벌 컨설팅식 기업의 CEO이기도 하다. 그는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나 고등학교를 중퇴한 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 MBA를 취득했으며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자신의 회사를 설립하기 전까지 세일즈, 마케팅, 투자 부동산 개발, 경영 컨설팅 등 20여 개의 분야에서 수많은 성공 신화를 탄생시켰다. 트레이시는 전세계 강연을 통해 500만 청중의 삶을 변화시켰고 그의 1년 스케줄은 항상 강연과 워크숍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양력을 갖고 계시면서 이분이 쓰신 책들이 저희 이제 세운동에서 작년에 많이 다뤘는데요. 여러가지 이제 베스트셀러가 있으신데, 100만불짜리 습관, 개구리를 먹어라, Get Smart, 그 다음에 목표, 그 성취 기술, 판매 심리학, 전략적 세일즈 등등 많은 저서가 있으세요. 그 다음 나오는 내용이요, 프롤로그인데요. 당신의 미래는 무한하다라고 시작을 해요. 당신의 성공을 일구고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만끽하고 마음껏 즐기며 멋지고 흥분된 삶을 살 수 있다. 말만 들어도 이 한 문장에 제가 살고 싶은 모든 어떤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당신은 천부적인 재능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라는 얘기죠. 우리 그대 스스로 고용하라 라는 책에서도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그다음 자기 자신의 어떤 유니크한 재능,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얘기해 줬던 부분인데요. 연결되는 부분이 있죠. 위대한 원리죠. 자신이 평소에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끌어당김의 법칙이죠. 자신의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바로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다. 생각만큼 강렬한 것은 없다. 생각이 다른 얘기죠.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의지대로 조정할 수 있다라는 게 포인트고요. 사람이나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 당신의 삶이 달라진다. 어차피 사람이나 상황은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그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즉 긍정과 부정 중에서 어떤 마인드로, 어떤 생각으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삶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생각이 행동을 결정한다. 어떤 것에 대한 생각을 바꾸면 그것에 대한 감정과 행동도 자연스럽게 딱 바뀐다. 당신만이 당신의 생각을 바꿀 수 있기에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다. 내가 세상에서 통제할 수 있는 건 유일하게 나 자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을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성과가 결정된다는 부분을 얘기하고 계세요. 당신은 살아있는 자석이다 라는 부분인데요. 원하는 것에만 신경을 쓰고 원하지 않는 것은 전혀 신경 쓰지 말라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컬러베스 효과 많이 나오죠. 그다음에 생각을 바꾸면 결국 삶이 바뀐다는 얘기죠. 첫 번째 차표인데요. 생각을 바꾸라, 인생을 바꾸라. 어른이 되어 겪는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은 바로 어렸을 때 키운 실패나 패배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데요. 이 어떤 하나의 두려움과 또 하나의 두려움이 비난이나 거부에 대한 두려움,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비난, 그다음 다른 사람들로부터의 거부를 당할 때의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모든 실패의 근본 원인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두려움으로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타인의 시선에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내가 스스로 만족하는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없다는 얘기죠. 자기 개념인데요. 작은 자기 개념들이 하나로 묶여서 종합적인 자기 개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수입에 대한 자기 개념보다 더 많이 버는 사람은 없다. 즉 내가 정한 고정관념, 내가 정한 어떤 상한선 이상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는 게 아니란 얘기죠. 모든 어떤 재능이든 돈이든 같은 원리인 것 같아요. 나의 어떤 상한선을 벗어날 수는 없다는 거. 나의 상한선을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자신을 제한하는 최악의 믿음을 깨뜨려 버려라. 정말 쉽진 않은데요. 이제 새운동을 하고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을 읽을 땐 사실 처음에는 진짜 이러겠어? 내가 과연 그럴까? 뭐 이런 의구심, 그러니까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컸는데 지금도 없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한 걸음 한 걸음 가면서 퀘스천 마크에서 이제 물음표에서 느낌표로 가고 있는 느낌인 것 같아요. 자기 개념의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자기 이상, 소망, 꿈, 비전, 미덕, 가치, 특질들이 있고요. 자아상은 곧 자신을 바라보는 방법인데요.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이고요. 자긍심은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잣대고요. 자신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결국 자긍심이 강한 사람은 결국 나를 믿는 거기 때문에 불굴의 노력을 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나는 잘 될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불굴의 노력을 할 수 있는 거고, 이 노력을 지속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긍심은 자기 개념과 인격의 근본이다. 인격이나 성과가 좋아지면 자긍심이 높아지고 자신을 사랑하고 신뢰하게 된다. 결국은 이렇게 되면서 또 자긍심이 높아진 자긍심과 이 인격과 성과는 서로 이제 상승 효과,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점점 발전하는 어떤 변수들이 되는 거고요. 나는 최고다라고 생각하라.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해. 선명한 생각, 그 다음에 적극적인 자세, 번뜩이는 해안, 최고의 성과를 얻을 수 있는 게 바로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해 라는 마인드라는 거죠. 나는 나 자신을 좋아하고 내 삶을 사랑해. 나는 모든 방면에서 대단히 뛰어나고 어떤 일이든 최선을 다하고 있어 라고 나한테 계속 얘기해 주라는 얘기죠. 쇠뇌교육 시키는 거죠. 중요한 건 효과가 있다는 거고요. 최고의 인생을 위해 버려야 할 것이라는 부분인데요. 두 번째 챕터고요. 어떤 상황에서든 생각을 결정한 사람은 자기 자신뿐이다. 모든 것이 생각에서 비롯된다. 결국 이 1단원하고 이 첫 번째 챕터하고 두 번째 챕터의 핵심은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그 생각으로부터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습관의 법칙인데요. 계속해서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을 하면 그것이 결국 습관으로 자리 잡는다. 그래서 긍정과 적극적인 습관을 내 몸에 들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생각도 일부러 긍정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요. 적극적인 어떤 행동과 말도 계속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그게 내 몸에 습관이 된다는 거죠. 부정적 감정의 원천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당화인데요. 분노와 불행을 합리화하고 부정적인 마음이 완전히 없어질 때까지 그 사람을 너그럽게 용서하라는 얘기죠. 인력으로 어쩔 수 없는 것들은 비난하지 말고 그냥 잊으라는 얘기죠. 근데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삶의 어려움에 대해서 반드시 극복한다는 태도를 가져라 라고 했을 때 정당화, 즉 합리화하는 거죠. 내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안 좋은 결과가 왔을 때 그걸 합리화하지 않는, 정당화하지 않는 어떤 방법들을 얘기해주고 있고요. 사건과 자신을 동일하게 여기는 태도 또는 집착이 이제 우리의 부정적 감정의 원천인데요. 원하는 것이 없다면 사물이나 사람에게 좌지우지 당하지 않게 된다. 뭔가 좀 초연해야 될 그런 자세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에 집착을 하게 되고 뭔가를 자꾸 원하게 된다고 해서 그게 주도권이 오히려 뺏기게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사람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고 또 사물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내부 지향적인 고민인데요.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자신의 인생을 허비하지 말고 원하는 것을 해야 한다라는 부분이고요. 현실은 아무나 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내가 존경하는 사람들과 그 이유를 분명히 알면
그들처럼 존경받는 삶을 살 준비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떤 면에서 존경을 받는지를 확실히 파악을 하고요. 그 존경받는 말과 행동을 따라한다면 나도 존경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비난이 이제 세 번째 부정적 감정의 원천인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 본능에 빠져 있어서 우리 이제 읽었던 팩트 플리스에 나온 비난 본능이 있죠. 그 내용과 비슷한 것 같아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라고 말하는 순간, 인정하는 순간 분노는 멈춘다는 게 중요한 거죠. 결국은 내 책임인 겁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부자와 건강한 사람을 비난하지 마라. 결국 이 사람들이 부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난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모든 거는 다 내 책임이라는 얘기죠. 용서를 하면 내면에 평화가 오고 그 다음에 가득하고 따뜻하고 친근하며 평온한 사람이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통해서 나는 내가 원하는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용서는 결국 나를 위한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그를 위해서 꼭 해야 된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질문을 던져드린 게 이제 나는 누구를 용서할 수 없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이라는 부분 질문을 던져드려봤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어떤 용서의 자유로움에서 평안함을 찾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질문을 던져봤어요.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 비 오고 이제 많이 추워진다고 하니까 감기 건강 조심하세요. 이번 한 주도 이 책과 우리가 어떤 실천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일독일행을 염두에 두시면서 독서하시는 한 주가 되시길 기원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용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자면, 우리 삶 속에서 용서에 대해서 주제로 영상을 편집해서 아마 올릴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용서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좀 소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서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내가 과거에 어떤 상황과 어떤 일들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혹은 자신에게 혹은 상대방을 통해서 어떤 감정적으로 상한 부분들, 자기가 상처받은 부분들이 아직 해소가 안 된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한켠 안에는 용서 못하는 사람 한 명, 혹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죠. 참 안타까운 건 이 용서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자존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내 자신을 먼저 용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용서하려고 하더라도요, 용서라는 건 내가 이 사람보다 아래에 있는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아요. 피해자가 용서해 줄 수 있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용서는 어떤 사람이 해주는 거냐면, 내가 이 사람보다 이 문제에서 더 위에 있는 사람이 용서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참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다 용서를 했죠. 첫 번째는 제 자신에 대한 용서일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말하지 못하는 저의 안 좋은 모습들, 제가 고치고 싶은데 못 고쳤던 저의 모습들을 제 스스로가 만나서 용서해 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한테 상처를 주고 저한테 아픔을 주고 저를 괴롭히고 참 많은 일들 속에서 그 사람과 제가 실제 찾아가서 용서를 말하진 않았지만, 제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제 자신을 위해서 그들을 다 용서해 줬습니다. 왜? 그래야지 제가 그 안에서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말로 이 사람을 용서한다라고 한 번 말했을 때랑, 이제 이 사람을 용서했다, 더 이상 이 문제들은 나한테 문제가 아니다 라고 제가 한 번, 두 번, 횟수로는 1년, 2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 이 문제가 저한테
예전보다 훨씬 더 작게 다가왔고 그 사람이 제 삶 가운데 그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게 됐습니다. 이건 뭐냐? 내가 이 사람을 용서해 준다라는 건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위해서 꼭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거는요, 답은 없어요. 왜? 내가 이 사람을 용서를 못 하겠는데 왜 굳이 왜 용서해? 하지만 그 문제 안에서 자유로워지시려면 그 사람을 용서해 주는 방법이 제가 썼던 방법 중에서는 굉장히 좀 탁월했어요. 무시하셔도 돼요. 그건 본인의 선택이니까. 하지만 용서란보다 내가 이 사람보다 위에 있을 때만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저는. 왜? 누구를 위해? 내 자신을 위해. 나를 위해서 용서하는 거예요, 사실. 왕이 아래에 있는 신하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아니, 왕이 신하를 용서해 줄 수 있지. 신하가 왕을 용서해 줄 수 없잖아요. 내 삶의 주인이 난데 우리가 왜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을 망가뜨려야 됩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사람한테 휘둘리지 않아도 돼요. 내 삶에 어떤 영향력도 못 끼쳐요. 누가 선택하는 줄 알아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감히 그 정도의 사람이 나는 보석인데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이 방에 계시는 분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용서하기 어려운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괜찮아. 그런데 그것 때문에 또 본인을 용서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 방에 계신 분들 중에 나 용서해야 되는데 나는 왜 용서를 못하지? 나는 왜 그 사람이 왜 그럼 무시하고 살아도 돼. 근데 그 순간과 또 마주하게 돼요. 언젠가는. 그게 안타까운 거지. 그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줬기 때문에 몰라.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위로를 해드리자면 사람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 사람이 심은 걸 거두게 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사람 용서해주고 이 문제 바깥으로 나와서 이 문제를 내 삶을 에너지 있게 사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꿔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참 멋지죠?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